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림만 장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440번째 시간으로 남제의 해고록 10일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제의 해고록 10일 오종식. 술의 맛과 멋을 아는 주선, 마시며 청담을 하는 것이 술 마시는 재미. 술 마시는 일을 도의 경지까지 끌어올리려고 노력한 사람이 언론인 석천 오종식 선생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술 마시는 것은 하나의 도와 같았다고나 할까. 만약에 주객에게도 주선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주선을 만날 수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주선은 틀림없이 석천 선생이었을 것이다. 오종식 1906에서 1976은 부산 출신으로 해방 직후 민주일보, 민중일보 편집국장과 사회부 차관을 지냈다. 동국대 교수 1948에서 62년로 일하는 한편 서울 경향 한국일보 주필 서울신문 국제신보 사장 등을 역임했다. 석천은 일본 유학에서 동양 철학을 전공했고 한때는 건국초 전진환 장관 밑에서 사회부 차관으로 관에도 잠깐 몸담은 바 있지만 해방 후 우리 언론 제1세대 중에서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갖고 논설을 써온 상징적 인물이다. 홍박으로 통하던 홍종인 씨와 동년배이며 라이벌이나 석천의 학문이 윗길이다. 연북, 만필, 원숭이와 문명 등 철학적 깊이가 있는 평론집도 남겼다. 나는 석천의 노년에 그의 귀여움을 받아 마치 수행비서처럼 술자리에 끼울 수 있었다. 석천은 우선 술집부터 이리저리 몹시 가린다. 대포집이라도 전시한 음식의 비율 솜씨를 보고 주문의 품위를 살펴본다. 술은 종류를 따지지 않는다. 서양식으로 가급적 칵테일을 해서 마신다. 청주는 빼고 여럿이 단체 여행을 할 때 석천이 법주에 맥주를 약간 섞어 마셨는데 그것에 석천주란 이름이 붙었다. 비율은 1대1이다. 전에 파라다이스가 은했을 때는 거기에도 3대1로 진을로 진팔이라고 즐거워했다. 양주는 대개 스카치여서 얼음하고 물이나 소다를 쓰기에 다르지만 우리 술의 경우 적절한 온도에도 신경을 쓴다. 청주의 경우는 더욱 특히 그렇다. 예부터 술에는 건행하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 이치다. 안주가 호사스러울 필요는 없다. 공치구이도 좋다. 다만 석천은 주모에게 공치에 기름을 살짝 발라 자주 뒤집으면서 구워달라는 식으로 주문이 까다롭다. 술 마시는 데는 속도가 중요하다. 너무 빨리 마시는 것도 주도가 아니다. 석천은 천천히 술 맛을 혀로 음미하면서 마신다. 전에 수필로 유명한 마해송 씨가 마시는 것을 보니 데운 청주 한 그릇을 1시간 가까이에 걸쳐서 혀로 핥듯이 마시던데 석천은 그보다는 약간 빨랐다. 연세가 드셔서였겠지만 작은 청주잔으로 한 잔을 7, 8분 혹은 10분 걸려 마신다. 석천의 서울 사람 분류법. 대단히 중요한 것은 대화이다. 술을 마시며 청담을 하는 것이 술 마시는 재미다. 그 청담에 석천의 주도는 빛을 발한다. 그렇게 박학하고 구수할 수가 있을까? 모두 거기에 반하고 빨려 들어간다. 서울 사람이 옛날에는 5부류가 있었지. 제주 양반이 살던 북촌 사람, 고려대 영문학 교수이던 조영만 씨 같은 사람이다. 제야 양반이 살던 남촌 사람, 남산 딸깍발이던 이희성 교수 있지 않나. 어물이 들어오던 마포권 사람 소설가 박종화 씨가 거기에 속하는데 어물은 신선도가 중요하니 감각이 발달했지. 그리고 한강이 쪽 말죽거리까지의 사람들, 그곳은 삼남으로부터 오는 골물의 루트야.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계량에 박지. 부총리를 했던 장경씨가 거기지. 마지막으로 서울 한가운데 살던 주민들, 이들이 시골 사람들에게 자기가 건세가와 줄이 닿는다고 아주 맹변으로 떠들어대면서 그들의 혼을 빼던 사람이야. 서울각정이라고 불리우는 말이 청산유수이던 언론인 조풍년 씨가 거기에 들어가지. 이런 류의 이야기가 술자석마다 계속된다. 석천의 주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술집 주모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다. 주모를 깎듯이 대하면 그대로 되돌아와 그 분위기는 예의 바르고 정중한 것이 된다. 주모를 함부로 대하면 반대로 거칠고 상스러운 분위기가 된다. 요즘 사람들에게 특히 이야기하고 싶은 항목이다. 전에 설악산에 함께 간 적이 있었다. 초입의 아담한 음식점에서 석천한 중년의 주모를 깍듯한 예로 대하였다. 그리고는 술을 마시는 도중 이 정도의 범죄이 있는 집이면 특별한 가양주가 있을 법한데 하고 넌저시 말해보았다. 잣술이 주전자에 나와 잘 마셨으면 물론 그것은 무료였다. 주모는 점잖은 손님인데 가양주로에 어떻게 돈을 받겠습니까 하고 사양했다. 나오면서 석천은
이럴 때 계산 얼마요 하는 게 아니야. 사례는 할까요 하는 것이지. 사례란 말이 무료가 된 것 같다. 말라스도 다시 샘솟는 석천이란가. 동경에 여행을 갔을 때 한국 특파원들이 요스야에 있는 대박술집으로 안냈다. 삼나무 대박에 큰 삼나무 나무통에 든 청주를 따라 마시는데 삼나무 향기가 섞여 향기롭다. 단골에게는 고유 대박을 주는데 주행이지만 석천에게도 대박 하나가 지정되었다. 석천 주인에게 북과 먹물을 부탁하더니 그 하얀 대박이 일필리지 않은 게 아닌가. 말라스도 다시 샘솟는 석천이란가. 옛샘이라는 석천 아오의 일본 하이쿠를 본뜬 풀이인 것이다. 일본어로는 참 멋진 식구이다. 내가 조선일보의 정부신문인 서울신문으로 옮겼을 때 술집 스탠드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한다. 자네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가 있어 법적 다툼을 통해 진실에 접근하게 되는 이 제의를 아나. 정부신문은 말하자면 정부적 변호사야. 잘해보게 나라의 발전에는 양쪽이 모두 필요한 거야. 한 번은 속리산에 세미나가 있어 갔다 캡 레인코트에 스틱을 든 엉근한 멋쟁이인 그는 거기서도 농촌 동네의 대포집을 찾아놨었다. 그리고 비개인 후에 산을 바라보더니 불쑥 자네 아호 있나? 없으면 청강이 좋은데 어떤가? 한다. 미술가 아호 같아 싫다고 되돌리며 석천 같은 눈치 있는 아호를 지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그러면 나중에 내 호를 쓰게 하고 허락한다. 그래서 여러 정인들이 있는 가운데 내가 석천 아호를 선교하기로 공인이 된 것이다. 석천은 지사적 언론인이라 하기는 어렵다. 비록 신채호나 장지영 선생 같은 지사 언론인은 아니더라도 비교적 올바르게 살며 고든 논지를 펴나가기 위해 애선 농객이라 할 수 있다. 4.19 전야 마산에서 소요가 났을 때 당시 한국일보 주필이던 석천은 일면 편집자인 내게서 장기영 선생의 사장에게 마산에 억울하고 제목을 붙여야 한다는 객기를 보이기도 하였다. 문장에 관하여 몹시 까다롭다. 특히 단어는 정확하게 써야만 했다. 각종 큰 사진을 옆에 두고 노년에도 큰 사진을 펼친다. 그리고 하래가 아까운 지면을 내어준다고. 흔히 쓰는 게 틀렸고 아깝지만 지면을 넣어줄 수가 없다는 정반대의 뜻이라고 후배를 교육한다. 신상초 통렬한 독설의 정치평론가 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 소장과 끝까지 통합 주당 당수 가운데 당수는 누구일까? 50년대부터 80년대 전반까지 언론계에 서라면 나는 격도 고려에 넣어 당시 1급의 독설가이며 정치 평론가인 신상초를 꼽고 싶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5.16 쿠데타를 한 박정희 소장은 역시 소탈한 술꾼이기에 측근에게 구정치인 가운데 쓸만한 술꾼을 추천하라고 했다 한다. 그리하여 잘 알려진 대중적 음식점 연구목에서 우선 김수환 씨, 나중에 국회의장과 대장 김 씨가 떨어져 나가고 송원영 씨, 민주당 대변인으로 유명가 바톤을 이었으나 역시 중도 탈락, 마지막으로 신상초 씨가 등장하여 끝까지 죽이마자 마셔졌다는 것이다. 정확한 것인지 확인은 안 됐으나 대충 비슷한 이야기일 것이다. 신상초 씨에게는 아주 파격적인 면이 있다. 돌아가신 분에게는 좀 어떨까 하지만 선휘 씨에게 들은 것으로 신상초 씨의 인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한다. 술에 많지 않은 신 씨는 택시를 타고 고급적 선지대인 묵중동으로 가자고 했다. 도착하고 보니 택시비가 좀 모자랐다. 기사가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른다. 그때 멀끔한 청년이 개입하여 기사를 타야 된다. 그리고 깨끗한 집으로 안내하고 주인에게 귀한 손님이니 잘못이라고 당부한다. 막 자리하니까 놓고 소리가 나. 문을 여니 그 청년이 편히 주무십시오 하고 인사를 한다. 요즘 세상에 참 훌륭한 청년이 있군 하고 혼자 말을 했다. 다음날 아침 다시 노크를 하며 선생님 편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올라갔다. 나올 때 시계를 맡기며 셈을 하니 계산이 갑절이다. 선생님 그 젊은 자리니 만족하면서 셈을 선생님이 하신다고 하던데요. 사기를 당하기는 당했는데 신상초는 결코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동경제국대학을 다녔으니 천재인지는 몰라도 수재는 틀림없다. 학도병으로 끌려가 중국에 있었으며 전쟁이 끝나자 대담하게 연안에 갔다. 입국하여 주로 동아일보 논설일기원으로 당시 정치평론을 주름 잡았으며 성균관대 교수도 지냈다. 민주당 대변인 국회의원 유정의 반공혁명 이사장정을 지냈는데 그런 이력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다. 통렬한 독설의 정치평론가와 당대 주옥과 그의 본령이다. 그는 정당의 당자는 집안의 핵심을 품은 자들이 들어앉는
것이라고 파짜풀이를 하며 정치인들을 매도한다. 또 한 번은 한 학자 출신 정치인을 양심이 아니라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피부를 벗겼다. 한국의 기적이 정인숙 사건이더냐, 조국 건대화가 와우 아파트더냐, 서울대학교 물리대 정치과 학생회에서 중앙일보, 신상초, 동아일보, 송건호, 조선일보, 남재희의 새 논설위원을 연사로 부르는 일이 있다. 첫 등장은 신선생 한국의 기적이 정인숙 사건이더냐, 조국의 건대화가 와우 아파트더냐, 완전히 대중지표의 선동연설이다. 대학에서 저런 연설을 해서 되나 하고 기가 막혔다. 그러던 연설을 마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 나이 내년으로 50이 됩니다. 대개 50이 고비입니다. 50이 되면 나도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고 심약한 심정의 토로가 마음에 들었다. 둘은 부침이 집으로 가서 술을 통음하였다. 무교동에서 자잘하는 조그만 맥주집이 있었다. 주인은 국문과 대졸의 젊은 이혼녀 근처의 조선, 동아, 한국 중앙의 논설위원들의 집합소가 되다시피 하였다. 거기서 약 10년 선배인 신선생과 각각 소속사를 대표하여 일대 논쟁이 벌어졌다. 내가 감히 신선생의 적수가 되지는 못하였지만 그날은 공교롭게도 내가 완성을 거뒀다. 그는 화장실에 간다며 내빼버렸다. 그것도 애교다. 그 후 그는 나를 특별히 맥주집에 초대하였다. 맥주를 마시며 선배 언론인으로 후배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하였다. 글을 쓸 때나 강연을 할 때나 우선 북의 김일성 체제를 매섭게 비판해요. 그리고 나서 박정권이 이리저리 잘못한다고 시정하라고 비판하는 거요. 그래야 탈이 없어요. 당신은 그렇게 안되군요. 집신장사 아버지가 아들에게 죽을 때까지 좋은 집신 만드는 비결을 안 가르쳐주다 마지막에 숨을 헐떡이며 털털하고 가르쳐주었다는 옛 이야기가 있다. 털을 깨끗이 제거하여 말끔하게 보이게 하라는 비법이었다. 그런데 나는 신선생의 비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 번 정보기관에 끌려가 다녔는지도 모른다.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